네, 안녕하세요. 우리 기술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환검촌 다니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2월 26일 목요일 아침에 우리 기술 영상 촬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식시장에 아주 뜨거운 감자, 뜨거운 토픽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거부터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이거죠. 상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바로 어제입니다. 25일 날 통과를 했고, 이게 아직은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단계는 아닙니다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앞으로 법이 제정된 다음 시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 시장의 전체적인 이 주도 섹터는 어디냐? 증권주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혹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3차 개정안이란 무엇일까? 어렵지 않아요. 법이 하나 생겼다라는 것 같은데 어렵지 않고 재밌게 우리 주식시장에 개인 투자자 하시는 분들, 우리 개인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이런 뉴스입니다. 굉장히 좋은 소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집중해 주시고, 핵심은 이겁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던 자사주 있죠? 이 자사주를 새로 취득하는 자사주는 1년 이내에 소각을 해야 됩니다. 1년 이내에 소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보유했던 주식은 유예기간을 6개월적으로 더 줍니다. 그래서 최대 1년 6개월 이내에 자사주를 소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자사주를 소각한다라는 이벤트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주식시장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호재 이벤트 중에 하나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게 되면 이 자사주가 어떤 방식으로 쓰일지 그 여부가 중요해지잖아요. 근데 이번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자사주를 취득하게 되면 이거는 소각을 해야 된다라는 100% 주주 환원, 주주 친화적 이런 법이 제정이 되다 보니까 어쩌면 이제는 정말 코스피가 7,500포인트도 달성해 줄 수 있는 이런 빅 이벤트 시장에 또 출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이 자사주, 이 보유 비중이 높았던 기존의 증권주들 있잖아요. 이 증권사들의 주가가 지금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자, 이거죠. 상상인증권 상한가, SK증권도 상한가, 유화증권이 26%, 코리아에셋 24%, 그리고 기타 다른 증권주들도 전부 다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데 왜 그러냐?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증권주들이 특징이 자사주 보유한 비율이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시행된다라고 했을 때 자사주를 소각하면 당연히 주당 가치가 올라가게 됨으로써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로 오늘 일단 시장의 주도 섹터는 증권주들입니다. 증권주들이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반도체들도 보여요. 한미반도체, 한미는 이 소부장, 장비주죠. 그리고 하이닉스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삼전이랑 하이닉스 반도체는 왜 좋죠? 지난 새벽이죠. 우리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이거는 웬걸? 좋을 줄 알았지만 시장이 예측했던 이 실적이 예상치보다 훨씬 상회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엔비디아가 올라가면 반도체 기업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한미 반도체는 또 왜 올라가냐? 어제 SK 하이닉스가 공시를 하나 냈어요. 용인의 이 반도체 공장, 반도체 설비를 21조 가량 더 투자를 해서 생산 시설을 확대한다라는 공시를 내보냈잖아요. 또 이 한미 반도체가 주요 고객사가 SK 하이닉스다 보니까 하이닉스의 PC본더 장비를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또 오늘 신고가를 갱신해줬고, 자, 영상 초반에 우리 기술 내용을 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이 시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기본적으로 원전, 우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지만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전부 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죠? 제가 항상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저도 계속해서 공부를 하지만 우리 선배님들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 이유, 뭐 때문이죠? 우리 기술이 이렇게 고점 구간에서 3거래일간 음봉이 나오게 되면 조정이 심화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들을 하시면서 우리 선배님들께서 혹시 모르는 두려움에 투매를 내보내실 수도 있어요. 왜냐? 우리 기술이 올라가야 되는 이유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 어떠한 조정이 나와도 흔들리실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시켜드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우리 기술은 원전 섹터잖아요. 오늘은 상대적으로 원전 섹터가 조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최근에 좋은 내용이 나왔고 이제는 원전 섹터가 다시 한 번 더 가줄 만한 이 재료들이 잠잠한 상태기는 해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이것 또한 알아두실 필요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 기술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 기술이 계속해서 얘만 혼자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술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들을 체크하시면서, 그리고 또 원전주의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까지도 체크를 해줘야겠죠. 너무나 말씀드리다 보니까 토론이 길었네요. 오늘은 진짜 준비한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른 만큼 바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 거고요. 영상 시작 전에 딱 이것만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거죠? 네,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는요, 우리 기술 매도 금지 다시 적겠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바람인데요. 이제는 선배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리지 않아도 제 영상을 자주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구독은 이미 누르셨을 거고요. 초반에 꼭 좋아요랑 댓글은 달아주시고 영상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일단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제작자의 입장으로선 100% 무료로 영상을 전달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독 버튼이 많이 눌렸는지, 좋아요가 많이 눌렸는지, 댓글이 많이 달렸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아, 영상이 도움이 됐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튜브의 정책상 이 추천과 좋아요죠. 좋아요랑 댓글이 많이 달린 영상들이 유튜브 정책상 다른 우리 기술 주주분들께 추천 영상으로 뜨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기술을 보유하고 계신 다른 선배님들께서 유튜브에 우리 기술을 검색해요. 그리고 나서 공부를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영상에서는 야,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안 끝났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떠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개인분들께서 투매 물량을 내보내시지 않도록 제가 꽉 잡아드리면서 좋은 내용 말씀드릴 테니까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댓글로 매도 금지 꼭 적어주시면서 응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 기술 지금 투자 경고 상태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다시피 항상 이 투자 경고, 투자 주의, 투자 위험이든 거래소에서 이 종목이 단기간에 너무나 많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과열을 방지하고자 주는 제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제재에 걸리게 되면 주의까지는 별게 없습니다. 사실 별다를 게 없지만 경고 상태에서는 신용과 미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게 단점이기는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때도 말씀드렸던 게 보통 시세의 초입에서는 이 세력들이 웬만하면 투경을 풀고 간다, 풀고 슈팅이 내보낸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틀간 이렇게 슈팅이 나오게 됐고,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투자 경고죠. 이때는 어떻게 흘러갈 수도 있느냐, 이렇게 시세를 주면서 거래 정지까지도 동반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때 거래 정지를 계산해 볼 수 있는 방식들을 설명해 드렸어요. 여기까지는 기존 영상들에서도 계속해서 설명드렸던 건데, 근데 또 우려되는 부분은 이거였죠. 이 상단 부분에서 캔들의 형태로 봤을 때 도직 캔들이라고 하는 캔들이 출현했습니다. 보통 이게 고점 구간에서 고가권에서 나오게 되면 추세 전환, 추세 반전의 신호탄으로도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어떻게 말씀드렸었죠? 물론 차트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위치는 고점인 게 맞기는 해요. 52주 신고가 부근에 위치하여 있고, 이렇게 보면 이게 2,000원대부터 출발했으니 무려 거의 10배 가까이 오른 현 시점에서 많이 올랐다라고도 해석하는 것도 맞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다만 흔들리실 필요 없다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이런 무조건적인 차트, 그것도 캔들, 딱 이런 거 하나만으로 위치가 고가권이다, 이제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해석해서 차트에 매몰되게 되면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 기술이 가야 되는 이유들 중에 하나 뭐였죠? 이유들 너무나 많은데 일단은 원전 섹터가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됩니까? 좋아질 겁니다. 좋아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이 상승률 부분의 대장주였던 우리 기술이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뭐였죠? 우리 기술은 기존의 이런 실질적인, 솔직히 말씀드려서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미국 시장 대미 투자, 이쪽으로 진출을 하게 됐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도 있죠. 이쪽 아니라 받죠. 근데 우리 기술은요, 물론 추가적으로 수주를 받고 그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두산 에너빌리티랑 계약을 체결하고 이 비안정개톤 DCS라는 걸 공급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다만 기업이 실질적으로 어떤 특정한 기술을 가지고 꾸준히 주가가 우상향하면서 올라가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봤을 때 솔직히 그런 관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었죠? 사실 세력주에 더 가깝다라는 건데, 이 세력주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종목이 어떤 분들은 고점에서 들어와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우리 기술에 주의해야 되는 구간 5만원이라고 했죠. 5만원까지도 충분히 가줄 법하다. 그러면은 5만원을 부근에서 들어오셨던 분들은 나중에 물리고 나서 고점에서 들어와서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우하향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5만원이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특정 이 구간에서 들어오셨던 분들은 세력주들이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우리는 이거죠. 세력들이 먹고 나올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력들의 항상 머리 위에서 놀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력주들 특징 알아보면서 우리 기술이 왜 세력주인지, 그리고 또 어디까지 가볼 수도 있는지 이것도 설명을 드려볼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기술이 가야 되는 이유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지만 전환사채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세력주랑 엮일 수 있는데 이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사갔던 이 사모펀드 세력들이 그들의 물량을 상장시켜서 높은 가격에 던지기 위해서 주가를 올려야 될 명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상황이 좋아졌고요. 원전 섹터가 주목을 받고요. 그리고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 종목이고 전환사채 세력도 있고 자 이런 모든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 기술이요. 계속해서 올라가 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주식이 무조건적으로 사실 요즘에 삼성전자처럼 자 이렇게 각도를 바짝 세워서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식은요. 이렇게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을 받으면서 반복적으로 올라가는 게 주식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투자 경고를 말씀드리다가 갑자기 얘기가 조금 샜는데 집중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투자 경고의 상태는 좋다라고 봐요. 왜냐? 어쨌든 세력들 입장에서도 지금 달라붙어 있는 개인분들의 물량을 모든 물량을 다 받아내고 개인분들이 다 탑승해 있는 상태에서 올려줄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혹여나 제 영상을 시청하시지 않은 분들 중에서는 우리 기술이 조정이 나오면 못 견디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견디실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매도 금지 달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투자 경고가 왜 좋느냐? 어쨌든 조정을 한번 이런 말씀드리면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조정 한번 만들어주고 다시 주가를 올리는 게 세력들 입장에서도 이득인 판단인 거고 우리는 그러면 또 말씀드리지만 이 세력들이 판단한 그 판단 머리 위에서 놀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조정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앞으로 이 주가는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항상 말씀드리는 이 투자 경고에 지정되었을 경우 나오는 특정한 패턴이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그 패턴을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지금 투자 경고 2회차입니다. 그리고 몇 일 차죠? 1일, 2일, 3, 4, 5, 6, 7일 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7일 차가 됐기 때문에 뭘 알 수가 있죠? 바로 투자 경고가 어떻게 해야지 풀리는 이런 조건, 그러니까 공시상의 해제 요건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시 내용 토대로 이거 한번 해제될 수 있는 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2월 13일부터 계산해서 10일째라는 날이 최초 판단일입니다. 그게 언제냐? 3월 4일이에요. 중간에 설날이 한번 껴있었기 때문에 일정이 좀 길어졌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최초 판단일은 3월 4일이고 그러면 이때 무엇을 판단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해당 사항 3가지 있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3가지가 전부 다 해당하지 않아야 될 경우는 그 다음날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됩니다. 근데 이거 왜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했죠? 기본적으로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되면요 슈팅이 나오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 요건을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잘 모르시는 분들 중에서 공시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셔서 집중 안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거 한번 알아두시면 평생 써먹는 거니까 집중해서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설명을 해보면서 기준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러면 오늘이 7일차였다라고 했죠. 앞으로 그러면 몇 개의 캔들이 더 생긴다? 하나, 둘, 셋, 10일차죠. 그리고 판단하는 날은 자 이때겠죠. 이때가 3월 4일이다 라는 겁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자, 네모를 하나 더 걷네. 캔들을 하나 더 걷습니다. 수정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이때가 3월 4일. 이때가 10일차니까 자, 이때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산하기 편하게 임의로 캔들을 한번 그려봤고요. 첫 번째 항목은 뭐였죠? D-5일의 종가보다 60% 이상 오르면 안 돼요. 그러면 이때가 1일, 2일, 3, 4, 5일이겠죠? 자, 이날의 종가가 얼마였습니까?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17,150원입니다. 17,150원보다 60%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간단하게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곱하기 1.6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느냐? 27,440원입니다. 기본적으로 현재의 주가와 만원 정도가 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요건 중에 나중에 됐을 때 27,000 얼마 가면 안 풀린다던데 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거였죠. 자, 판단일 T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2배 이상 오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15일 전은 언제일까요? 이때가 5일 전이었죠? 그러면 6 이렇게 셀 필요 없이 나와 있어요. 참 생각해보니까 죄송해요. 2월 5일입니다. 2월 5일이에요. 그러면 2월 5일의 종가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여기죠. 2월 5일의 종가는 9,350원입니다. 그러면 9,350원 곱하기 2를 하면 얼마죠? 계산기를 켜보지 않아도 대략적으로 18,700원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 18,700원의 종가보다 위에 있지 않으면 돼요. 근데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가격대가 이 주가가 제가 일단은 생각하기로는 3월 4일까지는 이렇게 작게 박스를 치면서 옆으로 큰 변동사항 없이 흘러갈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구간대에서 여기보다 넘지 않으면 2번도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3번 항목이 뭐였죠?
최근 15일의 종가 중 판단일 T가 최고가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간단히 표현을 해보자면 앞으로 아까 만들어들었던 이렇게 캔들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 15개의 캔들 중에서 최고가만 아니면 됩니다. 그러면 15개의 캔들 중에서 최고가는 얼마이냐 라고 했을 때 종가 기준 판단하면 되는 거고 17,240원이네요. 바로 수요일날 어제죠. 어제 종가 17,240원만 넘지 않는 종가로 마감이 된다. 그랬을 때는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되고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요건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기본적으로 투자 경고, 공시 해석하는 부분은 알아두시면 좋은 거기 때문에 설명 좀 드려봤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뭐가 있죠? 우리 기술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쩌면 이 오버행 이슈가 있죠. 무슨 말이냐? 자, 15회차 상장 물량이 15회차 전환사채 상장 전환 청구 가능 기간이요. 2월 28일부터였죠. 이때 청구가 가능해지고 이 28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일요일, 월요일. 자, 3월 2일인가요? 3월 1일은 대체 3일절 3월 2일은 대체 휴일이고 3월 3일부터 청구 자체는 가능한데 물론 일단 공시가 아직 나올 수 있는 기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지켜봐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 위치상 3월 중에는 전환사채가 나올 수도 있기는 무슨 말이냐?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항상 이거였죠. 2월 말 전후로 해서 단기 고점이 한번 형성될 수도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전환사채 세력들이 15회차 물량을 이 구간에서 사갔어요. 얼마에? 143억에 사갔고 어쨌든 이들이 이때 기준 6,000원대 후반 7,000원이라고 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자, 7,000원에 사갔는데 이때 기준 주가가 9,000원 정도입니다. 사실 대비 그렇게 7,000원 대비 9,000원이면 이득이 그렇게 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전환사채 세력들은 물량을 상장시키고 매도할 때 주가를 한번 올립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런 구간들에서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조정받으면서 내려가는 이런들 구간들 속에서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알아두셔라.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고 제가 고지를 하는 거지 무조건 이렇게 된다가 아닙니다. 왜냐? 전환 청구를 하겠다라는 공시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추후에 이거는 고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 고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여나 우리 선배님들께서 보셨을 때 추후에 어차피 우리 기술은 다시 가니까 다시 잡는 게 좋을 수도 있겠는데요? 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자, 영상 통해서 혹은 단체 문자 통해서 빠르게 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을 그러려면 계속해서 자주 시청해 주셔야겠죠?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뭐다? 일단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는 매도 금지를 달아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쨌든 혹여나 이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근데 당황할 필요가 있냐 없냐라고 하면 당황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영상 앞부분에서도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왜 갔고 그리고 증권주들이 왜 갔고 이 오늘의 시장의 주도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또 LG전자도 보이는데 LG전자가 왜 갔죠? LG전자랑 로봇주들이 오늘 보이는데 이 엔비디아가요. 이 얘기를 또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로봇 관련해서 협력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보스턴 다이내믹스, LG전자도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언급을 하면서 LG전자가 또 간만에 조회수 상위 종목에 등장을 했네요. 그리고 또 원전 섹터 얘기하다가 잠깐 샜는데 이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 얘도 항상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얘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 차트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어쨌든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조정하고 상승한 다음에 조정받고 매물 소화 거치고 또 올라간 다음에 조정받고 매물 소화하고 올리고 있고 차트가 어쨌든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올라가지고 있다.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이 기업 분석 들어가서 두산 에너빌리티 컨센서스 한번 볼까요? 자, 최근에 마지막으로 나왔던 이 SK증권의 리포트가 작년 11월 말이었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 이 원전 관련된 좋은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증권가들에서 줄지어서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이런 리포트들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대신증권에서는 어제 나온 거네요. 자, 13만 원까지도 목표 주가를 상향하면서 리포트를 다시 썼습니다. 이게 2월 들어서 이런 좋은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이 시장이 원전을 제대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원전 섹터가 좋은 흐름, 이유들을 이런 것들로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가가 우상향하는 이유 뭐겠습니까? 이때 25년도에 올라갔던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걸었던 대선 공약들 중에서 기존에 바이든 대통령이 주장했던 친환경 정책 싹 다 폐지하고 원전을 쓰겠다. 가스, 화력 전부 다 쓰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 쪽에는 또 원전을 시공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마누가 프로젝트가 실제로 진행이 됐을 때 누가 수혜를 받을까라고 하는 이 옥석 가리기가 들어갔을 때 그 대장주였던 두산 에너빌리티가 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런 기대감들로 상승을 해 주었고 그동안은 또 재료가 없었죠. 이렇다 올라갈 이유 내용들이 잘 없었는데 그래도 주가의 흐름은 좋았다 이거예요. 근데 또 최근에 이제 미국의 원전과 관련된 가시적인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미 투자로 가장 첫 번째로 원하는 건 원전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가주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미국에 진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얘가 가장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또 원전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 정책도 이제는 친환경에서 원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 보니까 이런 좋은 요소들이요 원전 섹터에 좋은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 현대차, 엔비디아 이런 로봇들도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반도체, 증권, 상법 개정안 오늘은 이런 내용들이랑 추가적으로 어떤 거요? 우리 기술 공시상의 내용도 해석을 해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왜 설명드리냐 우리 기술의 주주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읽고 공부를 꾸준히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거창해 보실 수도 있는데 매일같이 시장에 참여를 하시고요 관심을 가지면 이게 그냥 눈에 보입니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전혀 어렵지 않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처음에 이게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셔서 내용이 잘 이해 안 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너무나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중구난방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우리 선배님들께 꾸준히 좋은 내용들 다뤄드리도록 죄송해요. 아침이다 보니까 좀 꼬이는데 좋은 내용을 꾸준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시청하시려면 좋아요랑 구독이 필요하시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드리면서 댓글로는 매도 금지 부탁드릴게요. 매도 금지 부탁드리고 그리고 여기까지 영상을 이제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우리 선배님들께 너무나 감사하니까 이 감사한 마음에 선배님들을 위한 선물을 한번 또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이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선물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종목이죠. 그래서 근데 이 종목이 선물이 되려면 받은 사람이 야 이거 진짜 큰 선물이다. 기분이 좋은데 좋아지려면 내용이 좋아야겠죠. 내용이 좋고 종목이 좋으려면 잘 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저는 오늘 가져온 말씀드린 종목도 10배거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선배님들께서도 괜찮다라고 판단 드시면 오늘 오후장에서라도 내용 확인해 보시고 소액 정도 추천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 황금손이 가져온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 인수합병 후보 종목입니다. 집중해 주세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M&A 팀까지 신설하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사업의 방향성을 바꾸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는요 M&A입니다. 인수합병이라는 소리죠. 거기다가 이제는 추가적으로 아까 영상 초반에서 설명드렸던 3차 상법 개정안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자사주 소각을 해야 돼요. 자사주 소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경영권 방어가 약해질 수가 있겠죠. 그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 이렇게 삼성전자처럼 공격적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이런 자금이 많은 기업들이, 자기 자본이 많은 기업들이 앞으로는 적대적으로 조그마한 기업들을 인수합병할 수 있다라는 길로도 열릴 수 있죠. 자, 머리 좋으신 분들, 이해 빠르신 분들은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기존의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자본금을 가지고 중소기업, 코스닥 상장사든 벤처 투자든 엄청나게 인수합병을 하면서 기술을 취득할 겁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앞전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죠. 왜 그랬습니까? 간단해요.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랐을 때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뭐냐?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예요.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이 오면 어떻게 되죠?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삼성전자 코로나 때도 생각해 보게 되면 자, 주가가 이렇게 사이클이 오면서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딱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출현하고요. 그리고 사이클이 끝나니까 어떻게 되죠?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주가가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캐시카우가 있었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에 이런 하락이 생겼을까요? 주력이 반도체다 보니까 사이클이 끝나고 주가 방어와 매출을 방어하려면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한 거겠죠? 어떻게 보면 지금도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 사이클이 끝나게 됐을 때 미래를 생각한 거죠. 삼성전자 입장에서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님이 올해 2026 1월 달이었죠. 이때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미 인수합병을 한 기업들도 있지만 앞으로 더 적대적으로 공격적으로 이 M&A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 대상 기업은 전장, 로봇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공조랑 메디컬 이쪽도 있는데 얘네는 조금 부가적인 것들이라고 보여지고 사실상 삼성전자의 주된 이 사업의 방향성은 로봇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장이 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던 거고 또 최근에는 전장 사업까지도 인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힌트가 나왔어요. 이미 자 삼성전자의 주요 인수합병 이 장바구니 리스트에서 기존에 인수했던 대상 기업들을 하나씩 보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기존의 기업들 중에서 삼성전자의 추후 미래 사업의 방향성을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어떤 답이 도출되냐? 로봇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답 나왔죠? 기존에 인수한 사업들 중에서 주요 굵직한 기업들 자 로봇, 전장 얘네를 인수했는데 인수하면서 생기게 되는 필요한 것들 그렇죠? 보완해야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해당 기업들 자 이런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도요 그 대상 기업을 인수합병을 고려할 만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기업이 어디일까 생각해보면 답 나옵니다. 자 바로 라이다라는 거죠. 라이다가 뭐냐?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거리를 측정하고 물체를 3D화해서 위치와 형태를 파악하는 부품입니다. 정확히는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겠죠. 자 라이다가 비유를 해서 설명드리자면 로봇과 자동차에 들어가는 눈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눈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이 빅테크 기업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율주행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자율주행을 하려면 머리에 들어가는 이 AI 칩, 프로그래밍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에 정보 전달을 해주는 게 바로 사람의 눈입니다. 눈 90% 이상의 도움을 받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기존에 인수한 로봇 사업 얘네도 마찬가지고 전장도 마찬가지고 부품을 하나하나 만들지 않아요. 공장에서 다 납품받아서 최종적으로 조립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얘네를 인수했는데 자 이것도 필요하네? 그러면 얘네도 인수를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이 설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뿐이면 이렇게까지 말씀 안 드렸을 겁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삼성전자에 이미 납품을 진행하고 있는 데다가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에 있고 그리고 지분까지도 살펴보면 3대 주주입니다. 근데 아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분 투자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대주주가 됐다라는 걸요. 그리고 이 최근의 시장 상황에서 자율주행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돈 냄새를 맡은 바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요.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정말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수급주들의 특징이죠. 아시겠지만 이들이요. 근거 없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이런 비슷한 이 시나리오를 가졌던 종목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네, 맞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때 주가가 바닥권 17,000원에서 오늘은 80만 원을 넘겼죠? 지금 현재 주가가 80만 원 넘기고 자 90만 원까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야, 진짜 대단하고 엄청난데 사실 그 누가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여기 17,000원에 잡아서 이때부터 언제까지죠? 자, 이때까지 90만 원. 얼마나 걸렸죠? 3년, 4년 정도 걸렸습니다. 3, 4년 동안 기다려서 뭐 40배 넘는 상승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면 못 하시는 분들은 없겠다라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냥 보수적으로 봤을 때 자, 여기서 여기까지 정도 한번 1차 시세죠? 자, 이 정도로만 따져봤을 때 여기서 22년부터 23년 한 반년 정도 걸렸네요. 자, 반년 동안 이렇게 텐베거를 간다라고 하면 자, 이 정도는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내용이 너무 좋잖아요. 이미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미래 산업 중에 하나인데다가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납품하면서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혹여나 이 M&A가 불발된다라고 하더라도 가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이거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큰 돈을 들이시지 않아도요. 한 300만 원만 텐베거 달성하면 이게 얼마죠?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꼭 한 번씩들은 공유 받으셔서 내용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공유 받으시는 방법 설명드려야겠죠. 여기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거든요. 010-9630-2563번입니다.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된다고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이 황금소리 준비한 이 텐베거 후보 인수합병 후보 종목 바로 공유를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우리 선배님들께서는 해주셔야 되는 게 뭐다?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매도 금지만 열렬하게 적어주셔달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지금 어쨌든 저점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야금야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빨리 받으시면 받으실수록 좋으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입니다. 문자는 언제든지 시간 상관없이 주셔도 괜찮고요. 전화는 제가 받지 않습니다. 전화는 주시지 마세요. 그리고 가독 가다가 번호 외우기 조금 번거롭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셔서 지금 유튜브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다라고 하면 영상 제목, 영상 하단에 설명란에 간편 문자 발송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거고요. 지금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냥 제목을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제목을 한번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화면 핸드폰으로 파란색 링크가 하나 나올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여기 화면 상단에 있는 이 번호랑 동일하죠. 그래서 번호를 직접 입력하시기 번거로우신 분들은 이것만 한번 클릭하셔도 문자를 바로 발송할 수 있도록 문자창으로 들어가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의라고 뜨거든요. 그러면 문의 옆에 우리를 남겨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혹여나 우리 기술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내가 궁금한 내용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러시다라고 하면 편하게 적어주셔도 됩니다. 정말 편하게 예를 들어서 증권주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해당 종목 적어주셔도 괜찮고요. 전반적인 시장의 방향성이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26년 초에 만들어둔 이 리포트를 한 번 더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리포트까지도 내용 시간 나실 때 한 번씩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시간까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지만 어제 영상도 거의 8,800분 가량 시청해 주셨지만 이 따봉 개수 좋아요가 너무나 미비하네요. 너무나 속상해요. 이런 거 볼 때마다 제가 조금 부족했던 건지 이런 좋아요 버튼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셨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다들 클릭을 해주셨겠지만 다시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오늘도 진짜 짧지 않은 영상을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시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우리 기술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